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효택 교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사전투표는 하셨나요? 이 질문은 이희성 교수님 하셨습니까? 예, 저는 좀 아껴뒀습니다. 본투표 때 예, 하시려고? 본투표를 하려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역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좀 뜨거웠던 그런 사전투표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켜만 보셨고 최 교수님은 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와이프하고 둘이 가서 네네. 제가 원하는 분 잘 찍어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표정도 제가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네. 나름 활기차게 또 그날도 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예전보다 거기에 이제 참관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아마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하셨는데 사전투표율이 31.28% 역대 총선 최고치입니다. 뭐 지금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잖아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 교수님 사전투표율. 예. 네,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조금 네.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난번 대선을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걸 보면 꼭 그것이 이제 뭐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아마 투표에 대한 독려를 많이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온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들 분석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나왔다. 뭐 이런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높은 것은 우리가 이제 2013년도에 그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네, 10년 됐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일을 4월 10일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3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높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전투표율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전 총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말씀하신 대로 진보 쪽에서 좀 유리하다. 통솔이다. 예, 네네. 뭐 있는데 이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 그리고 사전투표를 해보면 네.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네. 예, 어디나 가서 할 수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스템의 정착이라는 부분도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투표율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최종 투표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종 투표율 65% 이상을 넘기면 결국은 이제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세를 그동안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요. 네, 네. 과연 이제 31.28%와 더불어서 이제 최종 투표율 과연 65%를 넘어서 70% 갈 것인가? 네. 그쯤에 지나면은 확실히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표심이 좀 분출되는 양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분 다 확답을 안 주시는데 네. 그만큼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투표율만 좀 살펴보면요.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뭐 다 높아졌거든요. 세종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고 충남도 21대랑 비교하면 5% 이상 높아졌단 말이죠. 충청권 민심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충청권도 전체 사전투표율의 거의 뭐 평균 정도로 보여지는데 네, 세종이 이제 좀 높게 나왔어요. 세종은 36.8%.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국회 이전에 대한 네, 완전 부분들이 이전. 네.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에 대한 표심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또 세종이 이제 젊은 층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젊은 층들이 이제 투표장에 또 많이 갔다라는 네. 그런 것들로도 분석이 가능해서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번에 총선은 이슈가 없었어요. 네.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R&D 예산 이런 정도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 프레임인 정권 심판론에 대한 작동 네. 그 부분이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반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짐작하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한 4%대 이제 지난 그 총선보다 높게 네.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특히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격전지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평균보다도 이제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양 진영에서 많은 분들에게 투표를 독려해서 네. 이제 세를 확보하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네.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좀 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번 이제 사전 투표율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성 교수 얘기한 대로 세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네. 젊은 사람들 표가 이제 많이 그 사전 투표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사전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기존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연세가 드신 분들보다는 네, 2030 세대가 얼마나 많이 투표에 참여를 했느냐 이것을 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30 세대가 과연 과거처럼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세대인지 아니면 좀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세대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유심히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과거와 다르게 약간 좀 그렇게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또 이제 네.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네. 그런 성향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투표율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사전 투표율 맞춰서 화제가 된 분, 그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원장 31.3% 맞췄잖아요. 그분이 최종 투표율을 71.3%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최종 투표율 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번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보다 한 40% 이상이 더 높게 이제 최종 투표율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그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전 투표가 36%였는데 네. 최종이 이제 77.1%. 그래서 40.17이었고요. 네, 네. 또 그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전이 26.69, 최종이 66.2. 그래서 40.17. 네. 대선하고 총선이 그러니까 40.17%보다 높게 네. 최종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루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그 사전 투표율보다는 40% 정도는 높게 그럼 나타날 70%를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71%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측이 맞을지 이 교수님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지지층 결집을 떠나서 지금 총동원령이 내려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선거 막바지에 네거티브 발언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서 저도 70%에 육박하는 네. 그러한 최종 투표율을 보일 것 같고요.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지금 뭐 전남 쪽은 워낙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이번에 좀 네. 지역적으로 보면은 강원하고 부산이 좀 높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수층이 그쪽 지역에서는 결집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 두 지역이 이제 보수층 지지가 강한 지역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서울, 경기는 평균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는 이렇게 지지층들이 아직 덜 결집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서울, 경기의 주요 그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표심이 좀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이 70%를 넘는다라는 것은 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해주신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65%가 넘으면 야당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럼 300석 중에 예상 의석수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힘든데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민주당 범야권. 범야권이 네네. 한 85에서 185에서 190석 정도. 190 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예, 뭐 이 정도 저는 예측을 하고 국민의힘 있습니다. 110 정도. 예, 그렇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소위가 이제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데가 한 160석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여권이 한 140석 140석 정도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한 당에 과반 이상의 표는 안 줄 것이다 단독으로 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누가 더 맞을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총선 끝난 직후에 다시 두 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